여러분, 혹시 나는 돈에 대해 꽤 잘 알아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아마 그 생각에 아주 제대로 도전하게 될 겁니다. 좀 특별하고 어쩌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돈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돈에 대해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의 거대한 모순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그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역사상 없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돈의 홍수 시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 대부분은 매달 월급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쉴까요? 아니, 그 많았던 돈은 대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이상한 괴리감 있잖아요. 그 원인은 바로 돈이 흘러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많다던 돈이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의 손댈 수 없는 곳에 전부 몰려 있다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을 딱 100원이라고 치면 그 중에 무려 70원은 거대한 조직들이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들이 생활하고 꿈도 꾸고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불균형 아닌가요? 바로 그 70%의 돈,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게 바로 이 세 기둥입니다. 기업, 종교단체, 그리고 정부,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시스템을 굴리는 곳들이죠. 말하자면 이들이 자본이라는 거대한 강의 물줄기를 딱 쥐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긴 이릅니다. 왜냐면요, 그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돈이 없다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돈을 제대로 쓸 만큼 성장했는가?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죠. 아니, 돈을 다룰 만큼 성장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쌓아두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심장부에는 명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돈 쓰고 싶다 이런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돈을 여기에 꼭 써야만 하는 아주 합당한 이유, 가치 있는 계획,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종이 조각이나 통장 속 숫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돈도 명확한 목적, 즉 명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흘러들어가는 살아있는 에너지 같은 거라고 말이죠. 이게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철학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즉 명분만 가져온다면 그 돈은 반드시 주어진다고요. 와, 마치 무슨 자연의 법칙처럼 이 명확한 계획 자체가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돈을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학은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펼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악역, 사기꾼의 정말 의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사기꾼은 그냥 나쁜 범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목적 없이 고여서 썩어가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일종의 자연의 법칙을 집행하는 자라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한번 보세요. 첫째, 목적 없이 그냥 쌓아두기만 한 돈이 있습니다. 둘째, 바로 그때 사기꾼이 딱 나타나서 그 돈을 휙 가져가 버리죠. 셋째, 돈을 잃은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뼈아픈 깨달음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그 사기꾼 나쁜 놈 하고 남 탓만 해서는 잃어버린 돈은 절대 네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쩌면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회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불행을 피하고 내 돈에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철학은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딱 제시하거든요. 그게 바로 40, 30, 30 소비 법칙입니다. 네, 바로 이 비율이 돈의 에너지를 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나 자신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아주 균형 잡힌 소비 계획인 셈이죠. 이 세 가지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각각 우리의 현재, 미래, 그리고 관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40%는 당장 오늘의 나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 그리고 30%는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한 투자, 즉 자기계발비죠. 마지막으로 남은 30%는 혼자 살 수 없는 우리를 지탱해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비용이고요. 아니, 근데 왜 이 균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자기계발이나 인간관계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점점 발전 없이 정체되고 세상과 단절되면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별력이 흐려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사기꾼들의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쭉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쌓아두지 말고 잘 써라는 겁니다. 이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180도 확 뒤집어야 할 때가 온 거죠. 무작정 안 쓰고 아끼고 그렇게 억지로 돈을 모으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통장에 쌓아만 둔 돈은요, 주인을 잃고 길거리에 덩그러니 놓인 보물상자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저 좀 가져가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그 돈은 나중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든 아니면 진짜 사기꾼 주머니로 들어가든 어떻게든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순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 내 주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현명하게 돈을 투자해서 이 돈이라는 에너지가 고여 썩지 않고 계속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철학이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내 지갑 속에, 내 통장 속에 있는 돈은 과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미 있게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언젠가 누군가에게 빼앗길 날만 기다리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나요?